안녕하세요. 비트인 성형외과 공감 닥터 이지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수술 전에 꼭 알아둬야 할 수술 전후 주의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수술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수술 전후 주의사항입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수술 전 안내사항을 구두로도 말씀을 드리지만 종이에 적힌 안내문과 함께 드리고 있는데요. 수술 전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들어서 기억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 이외에 궁금한 내용도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나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주의사항은 저희 비트인 성형외과 코 수술을 할 때 안내드리는 주의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병원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다를 수 있어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수면 마취로 진행되는 성형수술에 대해서 수술 전 주의해야 할 것이 첫 번째로 바로 금식입니다. 대부분 수술 6시간 전 물을 포함한 모든 금식을 지켜주셔야 하는데요.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제 시간에 수술 못하거나 아니면 수술 일정을 또 연기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지키지 않았는데 말씀을 해주지 않는다면 마취 후 약물로 인해서 구토가 유발되는 경우 무의식 상태에서 음식물이 기도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흡인성 폐렴 등의 예상치 못한 심각한 부작용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복용하는 약이 있으시거나 특정 건강식품을 꾸준히 드시는 경우 수술 전 당당히와 상의가 필요한데요. 앓고 있는 질환과 먹고 있는 약을 수술 전 반드시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수술 시 유의해야 되는 약은 아스피린인데요. 아스피린은 피의 응고를 억제하는 약물입니다. 수술 중에 과도한 출혈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식품 중에 홍삼은 혈액 응고 기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담당의와 상의 후에 복용을 중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 혈압약, 당뇨약 같은 약은 복용하고 오셔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복용하시는 약과 지병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상의하신 후 수술을 계획해야 합니다. 알코올 섭취 후 분해되려면 최소 하루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하루 전부터는 금주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담배는 수술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금연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코 수술의 경우에서는 술보다 담배가 좀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흡연 시 니코틴 성분이 상처 회복에 도움을 주는 모세혈관을 좀 수축시키기 때문에 미세혈류를 차단할 수 있어 상처 회복이 더디고 흉터 반응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고요. 염증 또는 감염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흡연과 음주는 한 달은 꼭 참아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꼭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수술 전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탄소 포화도 측정을 하는데요. 이 장치를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끼우게 됩니다. 이 장치는 모세혈관 색소의 파장을 읽는 그런 원리인데요. 그래서 매니큐어, 페디큐어가 있어서 이렇게 덮여져 있다면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술 전 매니큐어와 페디큐어는 다 지우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금속 장신구는 지혈기구에 의한 화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장신구는 하지 않고 내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수술 당일은 화장을 아예 안 한 맨 얼굴로 디자인 및 수술이 진행되기 때문에 렌즈 착용을 하시는 분이라면 안경을 꼭 써주시고 맨 얼굴로 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혈 위에 콧구멍 안에 메로셀이라는 솜을 끼워 놓고 코 모양이 잘 잡히도록 테이프로 부목을 고정시켜 놓기 때문에 한동안은 코가 답답하고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수술 후 1일째가 가장 막아 놓는 과정 때문에 가장 힘든데요. 이 때문에 잠을 잘 못 자시거나 불편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희 병원에는 수술 후 1일째 지속되는 출혈이 있지 않는 이상 코의 솜을 빼게 되는데요. 이 이후에는 훨씬 편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딱 하루만 참아주시고 답답하다고 해도 병원에서 솜을 빼기 전까지 절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1일째 치료에서는 솜을 빼면서 수술 부위 소독과 함께 항생제 주사 치료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시기는 수술 부위가 계속 붓는 회복 단계이기 때문에 머리를 심장보다 높게 두는 자세로 생활하는 게 좋고 눈 주위 얼음찜질로 붓기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붓기가 적을수록 회복이 빠르므로 잘 지켜주시면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처방해 드린 항생제 등의 약을 잘 드시고 연고 바르기도 꾸준히 해야 흉 없이 잘 아물 수 있습니다. 3일째 치료로는 수술 부위를 소독하고 항생제 주사를 맞게 되고요. 귀 연골로 수술하신 경우에는 압박솜을 제거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가벼운 산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안은 7일째, 비주 쪽의 실밥이 제거 후에 가능하고요. 그 전에는 답답하지만 클렌징 티슈로 얼굴을 좀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 감는 것도 앞쪽으로 숙이면 수술 부위 압력이 증가하게 되므로 가급적이면 미용실처럼 뒤로 누워서 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드디어 7일째가 되면 부목과 비주의 실밥을 제거하게 되는데 이때 변화된 코끝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7일째 하는 치료는 수술 부위 소독과 부목 제거를 진행하고요. 비주 부분의 실밥 제거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드디어 코의 붓기가 드라마틱하게 빠지는 시기입니다. 대부분 직장에도 복귀하는 시기이고요.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물로 씻어낼 수 있는 정도의 가벼운 화장은 가능하나 이렇게 문질러서 지워야 하는 화장은 좀 조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부목이 제거된 상태이기 때문에 코를 만지는 것에 주의를 해야 되고 코를 부딪히지 않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누워서 핸드폰을 보다가 떨어뜨려서 다치는 경우가 많아서 반드시 누워서 휴대폰을 보는 자세는 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2일째 치료에서는 큰 붓기가 많이 빠진 상태이므로 코의 모양을 확인하는 데 좋은 시기입니다. 12일째 치료는 수술 부위 소독과 코 안쪽 실밥 제거, 귀 뒤쪽 실밥 제거를 하게 됩니다. 수술 후 한 달 정도는 코끝이 다소 딱딱한 느낌이 날 수 있습니다. 봉합한 피부 쪽 상처는 회복되었지만 안쪽의 상처 치유 반응은 활발하기 때문인데요. 보통 3, 4개월 때부터 부드러워지기 시작해서 6개월 정도면 상처 치유 반응이 완료됩니다. 수술 후 운동을 하는 것은 2주쯤부터 가볍게 시작해서 1개월까지 점차적으로 운동량을 좀 늘려서 1개월 이후에는 수술 이전 정도의 강도로 시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운동 후에 붓거나 불편한 증상이 있다면 운동을 중단 후에 강도를 줄여서 천천히 늘려가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얼굴에 압력이 많이 가해지거나 충격을 주는 스쿠버 다이빙, 격투기와 같은 운동은 적어도 2달 이후에 서서히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형물이 들어가는 코 수술에서는 보형물의 이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한 달 동안은 안경을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렌즈를 낄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안경을 꼭 착용해야 된다면 코 받침이 좀 아래쪽에 있는 안경이 있는데 이를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보형물 코 수술의 경우도 피부가 적응하는 단계인 한 달까지는 착용을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코 수술 후 큰 붓기가 빠지는 시기는 1주에서 2주 사이입니다. 일주일째 부목을 떼면 붓기가 다소 남아있지만은 이후 빠르게 빠지는 편입니다. 따라서 일주일 이후에 사회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개인에 따라 부종이나 멍등이 심한 경우도 있으니 수술 후 회복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수술 전후 주의사항 그리고 수술 후 치료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인 성형외과 이지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